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가 있죠. 이 반도체 사업부의 재고 자산이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지금은 칩을 찍어내면 2주 만에 바로바로 칩이 팔려나가는 고루한 시기입니다. 왜 그런가? 비록 수요는 부진하지만 공급단에서도 무언가 공급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만들면 일단 팔리기는 하는, 하지만 무언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가 조금이라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 서버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고 점점점 너도 나도 사들이는 고루한 시기가 되면 가격은 굉장히 빠르게 변할 수 있다. 특히 수요와 공급이 살짝만 변하더라도 가격은 크게 변합니다. 크게 변하기 때문에 이 메모리 업황은 크게 턴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시기를 좀 준비하는 단계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게 삼성전자죠. 네. 지금 뭐 저는 이제 MZ 세대들 많이 투자 시작하시면서 저 뭐 10층에 있어요. 저 뭐 11층에 있어요. 이렇게들 표현들 많이 하시던데 그걸로 얘기하면 지금 한 6층까지 내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시장 상황으로 보면 뭐 6층 아래로도 내려갈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기는 상황인데 그래서 왜 반도체가 이렇게 앞서 엄청 많이 쓰일 거고 이해돼요. 그럴 것 같아. 앞으로도 많이 쓰일 것 같다고 생각도 들고 근데 왜 내가 투자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이 모양이야? 이런 생각 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네.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도체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메모리가 있고 비메모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메모리도 역시나 비메모리도 역시나 모두 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의 장기 투자해라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한다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이 확실하다 그래서 네. 단기적으로도 항상 성장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LG 생활건강이 치약을 팔죠. 아마 럭키 치약 시절부터 LG의 치약을 써오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이 치약은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써야 됩니다. 매일매일 이를 닦기 위해서 치약을 매일매일 사야 되고 경쟁사가 새로운 치약을 가지고 나오더라도 무언가 치약의 종류가 늘어나더라도 LG의 이 치약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많이 팔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치약은 우리가 특정한 월에만 사지 않습니다. 매일 이를 닦기 때문에 1월에도 이를 닦고 2월에도 이를 닦고 3월에도 이를 닦으니까 치약은 매월 팔립니다. 네네. 1월에만 팔리고 2, 3월에는 안 팔리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에 2, 3월에도 이를 안 닦는다면 그분은 1월에도 이를 안 닦으시겠죠? 근데 이제 반도체는 조금 다릅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요와 공급에서 굉장히 변화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한 시기에 수요가 많이 몰릴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특정한 시기에는 공급이 또 많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와중에 중간중간 이 단기적으로는 올랐다 내렸다 내렸다 이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이제 시클리컬 산업이라고도 부르죠. 사이클 산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굉장히 큼직하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편이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도 이 미국의 비메모리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장기 우상향하는 와중에 사이클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좀 단기적인 이슈, 예를 들면 뭐 미중 무역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시장 성장이 둔화라든지 이런 이슈들에 의해서 칩이 유난히 잘 팔리는 시기가 있고 좀 덜 팔리는 시기가 있고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실제로 이 주식의 관점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아무리 계속해서 성장하는 산업이라도 이러한 이슈들에 훨씬 더 단기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죠. 그러니까 주가는 월봉 또는 이 주봉으로 보시면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이 트렌드는 나타나지만 올랐다 빠졌다를 여러 가지 사소한 이슈들 때문에 반복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외로 또 차트도 차트도 보시나 봐요. 저는 사실 차트를 보지는 않습니다. 차트를 보지는 않고요. 월봉 주봉 얘기가 나오시는데 또 이게 반도체만 공부하신 게 아니라 또 주식 차트까지 공부하셨나 싶었습니다. 이 배 대표님께서는 그러니까 이제 뭐 사이클 산업이란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결국에는 DRAM 가격 그래서들 많이 체크하시는데 투자하실 때 우리 배 대표님 매번 이 DRAM 가격 동향 뭐 이런 거 보십니까? 당연하죠. 보고 있죠. 그런 것들이 필수 체크 요소예요? 그렇죠. 체크해야죠. 저는 안 보거든요. 그러면 그거 보시면서 그러니까 체크하는 건 그냥 가격의 오르내림이에요? 아니면 특별한 뭔가를 더 찾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일단 가격 오르내림으로 이제 실적을 예상할 수는 있겠죠. 아, 가격 네. 오르내림을 보고 이제 그다고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도 외국인들이 안 사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 반도체 조금 가격이 좀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뭐 실적이야 뭐 지금 현재는 잘 나왔지만, 어쨌든 비메모리 반도체가 네. 지금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그런 것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도 동반되어 입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비메모리가 나와야 메모리도 같이 섞여가 있는 네. 구조다 보니까 그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어차피 판가가 떨어지는 거고 이렇게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정설이 제 개인적인 생각에 정설이 더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비메모리도 메모리도 좀 더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단가가 또 올라갈 수 있는 지 않을까 할 생각입니다. 맞지 않는 거지.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아. 맞습니다. 네. 저자님은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근데 시장에서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다 이런 얘기 엄청 많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삼성전자 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 동향이나 이런 거 보면 그렇게까지 가격이 아주 좋았던 것도 같지 않고 실적은 선방을 했는데 주가는 안 오르고 뭐 이러니까 좀 혼란스러운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슈퍼 사이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지랑 디램 가격에 대한 전망을 방금 전에 이제 우리 배 대표님께서도 조금 해주셨는데 우리 우 박사님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우리 우황재 저자님, 우 박사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보통 이제 일반인 분들께서 반도체가 좋아요, 반도체 산업이 좋아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실 때쯤이면 사실 이미 산업은 이미 좋아진 지 좀 됐고 주가가 좋아요. 주가가 많이 올라서 더 좋아요, 더 갈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이제 많죠. 그래서 보통 사실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이 사이클을 좀 중시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사실 이 고점에 사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만 네네. 우리가 아무래도 일상에서는 보통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번에는 배터리가 좋대. 그럼 배터리 이제 많이 몰려가고 이번에는 뭐 메타버스가 좋대. 그럼 또 메타버스에 몰려가고 그럼 이제 뒤늦게 반도체 주가들이 이제 좀 점점점 오르면서 이제 뭔가 수익률이 나기 시작하면 이제는 반도체가 좋대 하고 이제 몰려간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산업은 계속해서 장기 성장하지만 그 와중에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특히 이 메모리 반도체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르락 내리락하는 이 주기가 굉장히 짧은 편이에요. 이 하락 기간 또는 상승 기간이 뭐 길어봤자 1년, 2년, 아무리 길어봤자 3년 정도 내에서 이제 나타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보통 내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미 좋아지기 시작한 지로부터 한 1년 지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상승 사이클이 한 2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주가가 그러면 2년 오르니까 난 1년은 수익 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그러면 앞으로 이 사이클이 점점 끝나갈 즈음에는 하락 사이클이 올 것이니까 이에 점점 대비하는 투자들도 당연히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을 폭넓게 이해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좋다고 이야기할 때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고 반도체 가격이 한창 비싸질 때 이제 점점점 다른 영역을 향해서 가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충하면서 나의 주식 수익률이 낮아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디램 가격을 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좋나 굉장히 많은 질문을 주세요. 그런데 조금 이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아무래도 투자자분들마다 투자 성향이 굉장히 다양하시겠죠. 어떤 분들은 나는 정말 장기 투자, 적립식으로 계속 모아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 반도체 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믿고 이 반도체, 이 삼성전자와 같은 주식들을 계속해서 적립식으로 매수하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대부분들은 이러한 장기 투자를 원하지 않으시죠. 좀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디램 가격이 쌀 때가 있고 비쌀 때가 있을 텐데 디램 가격이 디램 가격이 지금 충분히 싸다 아니면 충분히 비싸다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어떠한 산업이든 시끌리컬 산업은 이 가격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디램 가격이 많이 비싸졌어요. 종전의 바닥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올랐다고 해볼게요. 그럼 이 디램 가격이 앞으로 더 올라서 3배가 될지 아니면 이 2배가 점점 고점이 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애널리스트 분들도 이거 예측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러한 시끌리컬 산업에 접근할 때 어떤 관점이 중요한 건 일단 지금 가격이 많이 비싸다고 생각되면 충분히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면 무언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 시작해야 되는 그러한 좀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겠고 그에 반해서 지금 아무도 반도체 산업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디램 가격이 바닥이고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기업들도 무언가 지금 안 좋다 겨울이다라는 이야기가 점점점 많이 나오는 시기니까 관심이 없겠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다음번 사이클을 점점 준비하면서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꺾였다, 뭔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디램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는 오히려 반도체 산업을 점점 공부하면서 접근하신다면 좀 더 이 사이클 산업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실 수 있으리라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럼 지금은 어떤 타이밍이라고 보세요? 지금은 우선 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지금은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 정확히는 이 코로나 시기에 엄청나게 메모리 업황이 훅 뛰었다가 말씀하신 대로 슈퍼 사이클이 5년 만에 막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 잠깐 겨울이 올 것이다 라는 외국계 리포트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반도체 업황의 주가가 계속해서 안 좋은 상황에 머물러 있죠. 그런데 이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수요단에서의 이슈가 좀 많이 있어요. 지금 아직 메모리 반도체를 사가야 할 주요한 고객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시다시피 뭐 중국에서 뭐 코로나가 퍼진다 이런 이슈들도 있고, 공급망 이슈, 우리가 가전제품을 만들어도 핸드폰을 만들어도 지금 쉽게 팔 수가 없어요. 이런 이슈도 섞여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버 기업들도 지난 2017년, 18년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크게 투자했으니까 이제 다음번 투자까지는 좀 기다려,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이 반도체 기술이 점점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서버, 특히 이제 큰 손인, 반도체를 사가는 큰 손 기업들인 이 서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번 더 좋은 반도체가 나오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비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도 더욱더 성능이 좋은 반도체를 이제 내놓는 시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시기다. 그런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또 무엇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삼성전자의 재고 자산을 분석해 보시면요,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가 있죠. 이 반도체 사업부의 재고 자산이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이 반도체를 만들면 보통 이 창고에 이제 먼저 보관을 하죠. 그리고 창고에 보관한 칩이 팔려 나가기까지 대략 한 2달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이 됐는데, 지금은 칩을 찍어내면 2주 만에 바로바로 칩이 팔려 나가는 고루한 시기입니다. 왜 그런가? 비록 수요는 부진하지만 공급단에서도 무언가 공급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만들면 일단 팔리기는 하는, 하지만 무언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수요가 조금이라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면 서버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기 시작하고, 전망 고객사들이 이 매입을,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이러한 전망을 점점 확대하면서 점점점 너도 나도 사들이는 그러한 시기가 되면, 공급이 굉장히 타이트한 이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가격은 굉장히 빠르게 변할 수 있다. 특히 수요와 공급이 살짝만 변하더라도 가격은 크게 변합니다. 크게 변하기 때문에 이 메모리 업황은 크게 턴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그 시기를 좀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공급을 좀 줄여가지고 가격을 좀 그래도 좀 조율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예, 맞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우선 이제 이 공급을 최대한 조절하면서, 그 예전에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2016년, 17년, 18년 넘어가면서 고객사들이 메모리 반도체를 엄청나게 많이 사가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지금 물량 딸린다 라고 생각해서 대규모 증설에 들어갔습니다. 엄청나게 역사적인 증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비록 우리가 지금 공급이 아주 활발한 편은 아니고 수요도 앞으로 늘어날 것 같지만 우리가 공격적으로 증설 들어가지 않겠다. 왜 그랬냐면 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2017년, 18년 피크를 찍고 아주 크게 꺾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이클의 특징이 좀 불편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을 좀 제어를 하려는 그런 성향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어떠한 기술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 기술이 발달하면서 반도체 특성상 이 칩의 성능이 더 좋아지면 공급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웨이퍼라는 동그란 기판 위에다 칩을 만든다고 말씀드렸는데, 무언가 기술이 더 좋아져서 더 좋은 칩을 만들려면 이 칩을 이 웨이퍼에서 찍어낼 수 있는 칩의 개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이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 디램이 그런 케이스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에 의해서도 지금 공급이 좀 늘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왜? 메모리 반도체 안에 있는 이 디램이 기술의 이 변화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뭔가 좋은 신제품 나온다니까 살 사람들이 좀만 기다렸다가 더 좋은 거 사자. 맞습니다. 약간 이런 시기까지 겹쳐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앞서 이제 저희가 반도체 투자할 때 아무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디램 쪽이 좀 강하니까 맞습니다. 디램 가격을 좀 확인해야 되고, 그 외에 반도체 투자를 한다 그러면 꼭 봐야 될 지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나요? 소개를 좀 해주시죠. 먼저 이제 반도체 기업의 투자하기 위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선 이 반도체라는 것을요, 좀 종류를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앞서서 메모리랑 비메모리를 나눠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이 반도체 칩이요, 이 건설 업종이랑 굉장히 비슷한 특징이 많아요. 이 건설업
건설업종에 있는 상장사도 가만히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기업은 분명히 건설업체인데 오직 설계만 하는 기업이 있어요. 건물을 짓질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히링 같은 기업들은 오직 설계, 감리만 하는 기업이 있죠. 그에 반해서 건물을 짓는 데 초점을 맞추는 시공사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있죠. 이들 기업은 설계보다는 계속해서 짓고 남의 거 지어주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기업들입니다. 반도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칩을 오직 설계만 하는 설계 기업들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제조만 대신 해주는 파운드리라고 불리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하고 제조도 하는 이 양쪽 다 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기업들의 유형을 분류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투자하려는 기업마다 무언가 분석해야 될 포인트가 그리고 성격이 다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 나는 이 칩을 설계하는 팹리스 기업에 투자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 기업들이 만드는 칩이 다 제각각이라는 겁니다. 어떤 기업은 이런 칩 만들고 이들 기업은 이런 칩을 만들고 이런 기업은 저런 칩 만들고 그러면은 이 칩의 특성까지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제가 쓴 책에 기업들을 볼 때 이 제품이 확연히 다른 특징을 갖는구나. 예를 들면 어버브 반도체라는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칩의 종류가 자주 바뀌지 않고 칩을 한 번 개발하면 한 3년에서 5년 이상 오랫동안 계속해서 팔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동훈 아나텍이라는 기업이 만드는 칩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칩에 이 기업이 굉장히 매출 비중이 높은 편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칩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하지 않으면 쉽게 도태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 기업에 투자를 내면 이들 칩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이로 인해서 기업의 어떠한 이 경쟁력이 어떻게 발생하고 네네. 더 나아가서 이들 칩이 팔리는 시기가 언제 됐는지 칩의 종류마다 팔리는 시장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가장 먼저 파악해야 도움이 된다. 이걸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 네. 옛날에 동훈한테 우리 탐방 같이 하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네, 신제품 안 나가면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알고는 있어요. 그렇죠. 네. 특히 저거잖아요. 요거 네. 카메라 초점. 카메라 초점, 맞아요. 카메라 초점. 네. AF 맞아요. AF 관련된 그쪽에. 칩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회사고, 뭐 손떨림 방지 기능 뭐 이런 네. 거 칩도 만들고 하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제주 어버브 동훈하나텍은 메모리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다 이렇게 봐요? 아닙니다. 동훈아텍과 어버브 반도체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이제 집중적으로 설계하는 기업이고요. 설계, 예, 팹리스, 맞습니다. 흔히 우리가 팹리스입니다. 팹리스라고 하죠. 설계하는 맞습니다. 기업이고, 맞습니다. 제주 반도체는요? 제주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여기는 메모리 반도체를 설계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내 대부분 메모리 반도체 회사들이 많으니까, 네. 뭐 삼성이라든지 네. SK 하이닉스라든지 얘네들이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를 제주 반도체에 많이 설계해 줍니까? 아니요. 전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그래요? 이 제주 반도체의 사업 영역은 이제 D램 쪽에 좀 많이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구체로 말씀을 드리자면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라 그랬고요. 그 아래 종류가 이제 D램이 있고 낸드 플래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데이터를 저장해주는 반도체. 네. 내가 핸드폰에 무언가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영구적으로 저장되지 않습니까? 요거는 낸드 플래시가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면 D램은 무엇인가 하면 이 D램은 낸드 플래시와 반드시 함께 쓰여요. 그런데 이 D램은요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지 못합니다. 오직 핸드폰이 켜져 있을 때만 컴퓨터가 켜져 있을 때만 잠깐 저장합니다. 왜 근데 이게 필요한가? 이 낸드 플래시의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저장하면 데이터가 영구적으로 저장됐기 때문에 좋은 점이 있지만 문제는 이 낸드 플래시는 아주 느린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낸드 플래시에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이 CPU 같은 머리 역할을 하는 어떤 연산장치가 꺼내와요. 꺼내와서 무언가 이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하면 이 낸드 플래시가 너무나 느리기 때문에 데이터를 계속해서 꺼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D램이 싹 끼어 들어가서 D램은 굉장히 빠른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영구 저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낸드 플래시에 영구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을 우선 굉장히 빠른 D램에 먼저 쫙 펴놓고 그 다음에 이 CPU는 D램 위에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작업을 하는 건데 지금 이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냉장고는 낸드 플래시입니다. 수많은 반찬들을 냉장고에 저장하죠. 그리고 내가 요리를 하려고 그래요. 찌개를 끓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도마 그리고 주방에 이 선반이 필요할 겁니다. 냉장고에 있는 수많은 이 식재료들을 쫙 위에 펼쳐놓죠. 그러면은 나는 오직 이 선반 위에서만 작업을 하죠. 그러면 이 선반 또는 도마 역할을 D램이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쪼록 D램 시장은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론, 3개 업체가 점유율 95%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가치 투자라는 투자법을 공부할 때, 코카콜라라는 사례가 항상 나옵니다. 코카콜라가요, 전 세계 인구가 콜라를 마시는데, 이 콜라를 사 마실 때가 코카랑 펩시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두 기업은 모든 이 지구 사람들이 사 먹을 때 항상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업.
완전한 과점 기업, 이러한 수식어 항상 달라붙죠. 근데 이 디램이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3개 기업밖에 만들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개 기업이 가장 고사양, 최고로 성능이 좋은 디램들, 이런 제품들을 중심으로 디램 시장에서 점유율 95%를 꽉 쥐고 있어요. 나머지는 조금 비교적 영세한 기업들이 한 전 세계적으로 250개 내외의 기업들이 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5%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기업의 역할은 우리는 삼성처럼 하이닉스처럼 고사양 디램을 만들어요. 성능이 좋은 비싼 디램을 만들어요. 이게 아니라 특화된 디램이요. 커스터마이징 디램이요. 어떠한 특정한 요객사가 좀 특수하게 요청하는 맞춤형 디램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시장에 속해 있다 보시면 되겠고, 제주반도체는 바로 이 영역에서 삼성 하이닉스와는 전혀 별개로 경쟁을 펼치지 않고 비교적 무언가 고객사가 요구하는 특정한 제품을 특수하게 설계해서 만들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화된 디램 시장에 설계를 해주는 예, 회사다. 맞습니다. 제주반도체가. 네, 맞습니다. 왜 제가 그걸 물어봤냐면 네. 우리 이거 작가님께서 요 책 읽어보시고 저자님한테 질문 보내잖아요. 거기에 저자님께서 이거 안에서 제주반도체를 좀 좋게 보시는 것 같다고 살짝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니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관점은 아니에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아니, 제주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란 걸 만드는데 사업보고서 보면 써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호도님, 이 조그마한 땅에서 삼성도 있고 하이닉스도 있는데 제주반도체가 이 끼어들 틈이 있나요? 제주반도체는 제주도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인가?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 안에서 좀 다양한 이 반도체가 있고 사업 영역이 다소 나뉩니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넣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주반도체 사례를 좀 드셨구나. 예, 맞습니다. 예. 제주반도체는 제주도에 있는 거 맞죠? 제주반도체는 원래 상장하기 전에는 성남에 있었습니다. 근데 상장하면서 이제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제주도로 갔고요. 예, 굉장히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주도 수출 1위가 감귤이 아닙니다. 네,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한라봉도 아니고요. 반도체예요. 맞습니다. 반도체입니다. 제주도 수출의 절반을 제주반도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팹리스 회사니까 이 제조 시설을 어마어마하게 뭐 평택의 P3 막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제주 그렇게 많이 놀러 갔지만 제주반도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혹시 뭐 탐방 가보신 적 있어요? 제주반도체는 안 가봤어요. 제주반도체 한번 가봐야 되겠네. 제주도 놀러 갈게요. 그러니까. 우리 일하러 간다 그러고 제주반도체는 한번 이제 저 격리 뭐 이런 것도 다 풀렸는데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